자동으로 움직여봐. 언제까지? 저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호박된 모습을 볼 때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라는.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신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문 댓글 문제 지시한 협의에 대해서 전부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김 전 장관이 11일 만에 어쨌든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어제 모습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이 표정이 없기로 상당히 유명하고 특히 검은 눈동자가 그 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보니까 표정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어제 나오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환한 미소다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데 평소에는 상당히 표정이 늘 결연해 보였었는데 어제는 조금 풀린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기자들이 많이 좀 다가갔는데도 딱히 뭐 표정이 굳어지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냥 뭔가 조금 상기된 모습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11일 만에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속마음은 상당히 좁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이게 사실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거잖아요. 구속 적부심.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구속 적부심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구속 적부심 인용률이 우리 좀 이따 이제 판넬도 짚을 거지만 이게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구속을 하게 되는 절차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해서 구속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는데 예. 일단 구속이 된 뒤에 이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서 부당할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판사가 이미 구속 여부를 내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사실 뭐 어떤 별 다른 게 없으면은 뭐 사실 이게 인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정이 번복되거나 그러지 않은데 예.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큰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뭐 결과가 달라져서 석방이 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확률도 낮아요. 구속적 부심이 인용률이 네. 전체 2,406건 정도가 이제 열렸는데 지난해 그중에 석방된 게 단 3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 15%밖에 인용률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의 설명에 이어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봐주시죠. 이런 겁니다. 아까 김관진 석방 논란인데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강병규 기자 설명이니까 이건 좀 패스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2,406건의 구속적 부심을 올렸는데 그중에 받아들여진 게 367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확률로 보면 한 15% 확률입니다.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관진 장관이요. 이 장관 시절에 정치적 댓글을 이렇게 올리는 보고서를 밑에서 올리면 김관진 장관이 그 보고서에 이렇게 체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확인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표시한 거는 김 전 장관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뭔가 지시한 거고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또 하나의 쟁점은 이거예요.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어떤 정치적 댓글, 잘못된 댓글을 올리게끔 했다는 건데 그 비율이 보니까요. 전체의 그 댓글 가운데 문제가 되는 댓글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인 것이죠. 99%는 정상이고 이거 1%가 좀 잘못된 거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준석 의원 이런 쟁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원이랑 법원이 그러니까 구속 영장 전담 판사랑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했던 쟁점들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빨리 끝내야 김관진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가 대통령 레벨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예. 보고되고 이렇게 뭐 확인받은 게 있느냐라는 수사를 들어갈 텐데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이 단계에서 막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은지 기자. 우선 뭐 각 정당에서도 오늘 이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예. 가장 대표적인 여야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의 얘기고요. 그리고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그리고 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뭐 한국당 입장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김관진 장관의 구속은 애초에 구속 사유가 안 되었던 것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바로 사필 규정입니다. 아니요, 아직은 제가 대통령께 못했습니다. 사실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 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디까지 보고되었고 거기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확인할수록 이제 한 단계씩 수사가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이 밑에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을 김관진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체크 표시한 거는 지시로 보지 않는다는 인정인 거잖아요. 이제 구속적 부심 판단한 판사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그렇다면 윗단계로 올라간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정황이 또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김관진 장관에서 만약에 지시를 한 레벨이 없다 그러면 위에서 받은 지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아주 검찰이 그냥 단계적인 장벽을 풀어나간 데 있어가지고 막혀버린 셈이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뭐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칠지 뭐 이런 부분들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